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터보제트 기관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2022년 국가직 7급 15번 문제인데요. 이런 터보제트 기관은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 화학공학 일반, 그 다음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터보제트 기관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 디퓨저 확산기를 이용한다. 2번 축방향 흐름 압축기는 압축기를 행하며 연료는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3번 방출 압력까지 나머지 팽창은 노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기관에 대한 기체의 속도는 유입되는 공기 속도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된다. 4번 압축과 팽창 과정이 가역 단열 과정이면 터보제트 기관의 오토 사이클을 따른다. 그래서 터보제트 기관일 때 오토 사이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런 글로 돼 있는 거는 그 대학 기본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7급까지는 군무원 7급이든 화공직 7급이든 화공기사든 스미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서 냅니다. 출제위원이. 그래서 이 15번 터보 제트 기관 또 다른 기관들 한번 마스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쌤이 일부러 미리 써놨고 잘 아시겠지만 챕터 8 스미스 칠판 기준으로 챕터 8 열로부터의 동력 생성인데 시험에는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래서 수증기 동력 플랜트 즉 다시 말해서 수증기로 뭐 터빈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게 랭킨 사이클 이거 카테고리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연 기관으로는 뭐예요? 오토, 디젤, 그 다음에 기체 터빈 또는 다른 말로 기체가 가스니까 가스 터빈 기관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 기관의 이상적인 사이클은 브레이턴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제트 기관, 제트 기관은 뭐예요? 또 로켓 기관도 있죠. 그래서 항상 출제위원이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증기 동력 플랜트 랭킨 사이클, 내연기관 오토 디젤 기체 터빈 사이클, 그 다음에 제트기관 또는 로켓기관.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즉 스미스의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익히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낸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 여기 다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하고 디스커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업로딩하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다시 보면 해상도 높습니다. 자, 동력 사이클에서 고온고압의 기체의 팽창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력은 어떻게 생산해요? 고온고압의 기체를 가지고 터빈의 날개차를 두드려서 터빈을 돌려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터빈을 두드릴 때는 팽창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터빈은 뭐예요? 수증기 동력 장치, 즉 랭킨 사이클에 해당되는 요것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체 터빈 기관, 즉 가스 터빈 요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을 이용한 거는 요거 두 개. 오케이?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눴지만 터빈을 이용한 거는 요거 두 개다. 즉 랭킨 사이클과 브레이턴 사이클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왕복 피스톤은 뭐예요? 자동차 생각하면 되죠. 오토 기관이나 디젤 기관의 실린더 장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마지막 아이템이 노즐이에요. 고온 고압의 기체 팽창에서 노즐. 그래서 이 노즐에 해당되는 게 제트 기관, 로켓 기관입니다. 오카이? 오카이는 오케이의 사투리예요. 대학교 때 그 버드를 가르치셨던 전달 현상, 버드의 전달 현상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맨날 오카이 그러던데
버드의 제자의 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부 때 맥케이브 책 단위 조작, 그 다음에 전달 현상은 여러 가지 책도 배웠고, 이제 버드도 선생님 배웠었죠. 지금은 웰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력학으로 다시 돌아오면, 동력을 얻기 위해서 팽창시키는데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 디젤 실린더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노즐이 있다. 네, 제트나 로켓은 노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그림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마스터해야 됩니다. 제트 기관을 지금 냈는데, 제트 기관은 터보 제트 기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트 엔진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터보는 그냥 접두사의 의미로 붙였으니까 혼선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동력은 노즐을 통하여 나가는 방출기에서의 분사가 제트예요. 분사가 짓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노즐이죠. 그래서 노즐에서 촥 이거 exhaust gases 방출 가스죠. 분사하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이런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트 기관의 핵심은 entering air, 공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확산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확산기, 그 다음에 compressor, 압축기, 그 다음에 이 combustion chamber, 즉 연소실에서 당연히 여기에는 연료가 있겠죠. 그리고 에어가 들어오죠. 그래서 뭡니까? 에어가 꼭 필요해요. 제트 기관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entering air,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combustion chamber에 이제 이쪽에다가 연료를 미리 놓거나 아니면 이제 에어처럼 흐름을 통해서 여기서 에어와 연료가 만나서 연소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팽창하면서 터빈을 돌리고 나중에 노즐을 통해서 분사되겠죠. 그래서 제트 기관의 핵심은 디퓨저, 컴프레서, 컨버스턴 챔버, 터빈, 노즐 이 순서로 외우시면 돼요. 디퓨저, 컴프레서, 컨버스턴 챔버, 터빈, 노즐. 그래서 제트 기관의 특징이 뭐다? 노즐이 있더라. 오케이? 선생님 그래서 노란색 친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지선다로 출제위원이 시험에 냈는데 스미스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보 제트 또는 터보 빼고 제트 동력 장치의 계략도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노즐, 그 다음에 압축 장치,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연소실, 컨버션 챔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디퓨저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선생님 써보면 디퓨저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빈도 넣을 수 있는데 핵심은 노즐, 압축장치, 연소실이겠죠. 그래서 노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항공기 추진에 널리 이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추진, 즉 항공기나 전투기 이런데 제트 기관을 쓰는 거죠.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구를 이제 보면은 스미스 책에 잘 있습니다. 리얼번 압축과 팽창 과정을 이루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기관에 부딪히는 공기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므로 그냥 운동 에너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압력이 확산기에서 증가될 수 있다. 즉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데 여기에 에어가 들어와서 디퓨저 확산기죠. 그래서 압력이 디퓨저에 의해서 증가된다. 사실 디퓨저 확산기면 팽창해서 오히려 압력이 감소할 텐데 요거는 좀 문구를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압력이 확산기에서 증가될 수 있다. 그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압축기를 저 컴프레스가 여기 컴프레스가 압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서 확산기를 이용한다. 즉 디퓨저가 하는 역할이 뭐더라고요?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컴프레셔 압축기 앞에 있는 이 디퓨저가 좀 압력을 확산해서 그래서 압축을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의 1번인데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서 확산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예요? 확산기가 컴프레서 압축이 앞에 있는데 이 디퓨저가 한 단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에서 2단계 압축을 한다. 그래서 디퓨저지만 압력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했을 텐데 그냥 스미스 책 그대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고 2번은 축방향 흐름의 압축기는 압축기 그죠? 축방향 흐름의 압축기는 압축일을 행함으로 연료로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방향 흐름의 이 압축기는 압축일을 행하며 이 연료로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즉 컨버션 챔버로 에어도 들어오지만 어떤 다른 장치가 또 있겠죠. 연료 파트가 따로 있겠죠. 여기서는 연료 파트가 따로 없는데 에어가 들어가고 컨버션 챔버에서 연료로 공급되고 또는 컨버션 챔버에 연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연료가 공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축방향 흐름의 압축기는 압축일을 행하며 연료로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그래서 연료실에서 분사된다. 그래서 B업번이 뭐예요? 2번이었죠. 사지선다에. 그죠? 그 다음 C업 뜨거운 연소 기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연소된 기체는 좀 그림이 잘 안 나오죠. 뜨거운 연소 기체는 먼저 터빈을 지나는데 이 터빈을 지나죠. 터빈을 지나는데 여기서는 팽창으로부터 압축기를 가동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동력이 제공된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연소된 기체가 이 터빈을 돌리겠죠. 돌릴 때 이 터빈에서 발생된 에너지, 터빈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좀 팽창으로부터의 압축기를 가동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동력이 제공된다. 즉 뜨거운 연료기체는 먼저 터빈을 지나는데 그래서 터빈에서 생긴 에너지를 다시 뭐다 압축기로도 이렇게 돌려주더라. 그래서 압축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만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업번은 사지선다에 안 나왔고요. 2형번 보면 방출 압력까지 나머지 팽창은 이제 터빈일 때도 팽창하지만 또 노즐에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관에 대한 기체의 속도는 들어오는 공기 속도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된다. 증가된다. 그죠? 증가된다. 그래서 방출 압력까지라고 말한 것이 이 3번이죠. 그래서 방출 압력까지 나머지 팽창은 노즐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기관에 대한 기체의 속도는 들어오는 공기 속도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된다. 이 속도의 증가는 기관에 대하여 전진 방향의 추진력, 힘을 제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일단 익히세요. 자, 그 다음 15번 뭐예요? 압축과 팽창이 가역 단열 과정이라면 압축하고 팽창이 가역 단열 과정이라면 터보 제트 기관 즉 제트 기관의 사이클은 이상기체 터빈 사이클 그러니까 아이디얼이면서 기체는 가스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 터빈 사이클 그거의 이상적인 사이클 이름이 뭐죠? 브레이턴 사이클 이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요거를 시험에 내고 싶어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압축과 팽창이 이루어질 때 제트기관은 뭐랑 같더라? 이상적일 때는 기체 터빈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과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턴 사이클은 PV 선도상에서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정압 과정이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그거에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오토로 냈죠. 오토는 뭐예요? 두 개의 정적과 두 개의 단열이죠. 그래서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터빈 사이클, 즉 브레이턴 사이클로 사지선다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저 이상기체 터빈 사이클하고 제트 기관 사이클하고 이제 다른 점은 그냥 물리적으로 팽창 및 압축 단계가 다른 형태의 장치, 형태가 장치만 틀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죠? 제가 한번 다 하고 이제 최종 정리를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로켓 기관. 로켓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로켓 기관은 기관 자체가 산화제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트 기관은 공기를 넣어줬죠. 근데 로켓 기관은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제트 기관하고 틀려요. 즉 공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공기가 필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연소해요. 그래서 진공에서도 즉 공기가 없어도 즉 O2 즉 산화시키는 O2가 없어도 진공에서 운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 익혀두시고 그래서 이 로켓 기관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 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는 수소 등유,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 즉 산화제로 액체를 쓴다 해서 액체 연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소실에서 연소되는 거고 연소실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연료, 즉 유기고부자 물질과 산화제, 즉 연료와 산화제가 함께 고체 격자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 섞여서 고체로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실의 앞쪽의 끝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연소실의 앞쪽의 끝에 저장된다. 그래서 터보 제트 기관하고 즉 쉽게 얘기해서 제트 기관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압축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 로켓에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 상태이므로 그래서 이동되죠. 이동되므로 압축 에너지는 뭐또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데 자 그래서 이거 주구장창 하면 머리만 아프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쌤이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칠판으로 챕터 8 열로부터의 동력 생성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세 가지 부류예요. 수증기 동력 플랜트, 이상적인 거는 랭킨 사이클, 내연 과정은 오토 디젤 또는 가스 터빈 또는 기체 터빈, 즉 브레이턴 사이클이죠. 참고로 시험에 나왔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무슨 기관이에요? 이거 외연 기관 아닙니다. 내연 기관이에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얼마든지 화공지 97급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동력 사이클에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제 팽창시켜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바운다리가 있는데 이 터빈은 여기에 있는 수증기 동력 플랜트랑 또는 여기 있는 기체 터빈 기관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랑 디젤은 뭐예요? 왕복 피스톤. 그래서 실린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 나온 제트 기관이나 로켓 기관, 즉 여기에서는 제트 기관을 물었죠. 노즐이 있더라. 그래서 노즐을 쓰는 게 제트 기관이나 로켓 기관이다. 오케이? 요거를 제트, 오와 로켓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트 기관은 터보 제트 기관 또는 제트 엔진이라고 동의어로 쓰시면 되고요. 동력은 노즐을 통하여 나가는 방출 기체의 분사, 즉 제트가 지니는 이 운동 에너지 형태로 얻게 돼서 이제 뭐 비행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트 기관은 산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 디퓨저 있다는 거, 컴프레서 있다는 거, 컨버스천 챔버 있다는 거, 터빈 있다는 거, 노즐 있다는 거. 그래서 장치로는
확산기, 압축기, 연소실, 터빈, 노즐 요 5개고 엔터링 에어 그 다음에 이그조스트 가스이즈 방출 가스 이렇게 터보 장치를 하면 되고 무조건 뭐다? 에어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특징 등을 보면 제트기관에서는 노즐 압축장치 연소실이 있죠. 그 다음 또 뭐요? 디퓨저나 또 뭐가 있다 그러죠? 터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디퓨저 그 다음에 터빈 여기까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공기 추진에 널리 이용된다는 거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압축과 팽창 과정을 이루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기관에 부딪히는 공기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그래서 그 압력이 확산기에서 증가될 수 있다. 여기 있는 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면서 디퓨저에서 압력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는 거. 요게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익혀두시라. 그래서 사지선다에는 이 밑에 거를 냈어요. 스미스 책에 밑에 거를 냈는데 뭐다? 1번 선지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축기를 콘덴서에서 하지만 컴프레서에서 하지만 콘덴서는 응축이에요. 컴프레서에서 하지만 그 앞에 전 단계로 확산기를 이용하더라. 그래서 이게 1번 선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축방량 흐름의 압축기는 저 컴프레서는 그러면서 압축기를 향하며 연료로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났지만 시옷 뜨거운 연소기체는 먼저 터빈을 지나는데 여기서 팽창으로부터 압축기를 가동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동력이 제공된다. 그래서 이제 연소된 가스가 터빈을 돌릴 때 이 터빈은 또 압축기랑 기계적으로 뭐 연결돼서 압축기를 돌릴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 문항지 또 시험에 났죠. 방출 압력까지 나머지 팽창은 노즐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관에 대한 기체의 속도는 들어오는 공기 속도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된다. 이 속도의 증가는 기관에 대하여 전진 방향의 추진력 힘을 제공한다. 그죠? 3번도 맞고요. 이게 4번 선지였죠. 압축과 팽창이 가역 단열 과정이라면 이 제트기관 사이클은 이상 가스터빈 사이클, 즉 브레이튼 사이클과 동일해요. 즉 두 개의 단열과 두 개의 정압 과정.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토 사이클하고 같다 그랬죠. 두 개의 정적, 두 개의 단열. 그래서 쉽게 4번은 선택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트기관은 뭐예요? 단지 뭐예요? 팽창과 압축을 구현해내지만 이제 다른 형태의 장치다. 우리가 그림 계략도에서 봤듯이.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로켓 기관. 로켓 기관은 뭐예요? 기관 자체가 산화제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 기관은 에어가 필요 없고, 그죠? 로켓 기관은 뭐다? 에어가 필요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좀 봅시다. 로켓 기관은 에어가 필요 없고 제트 기관은 에어가 필요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관 자체가 산화제를 지니고 있다. 즉 공기 대신에 산화제를 쓴다는 거고 공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소하니까 우주나 이런 데 진공에서 운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액체 연료는 연료 수소 등유나 산화제 즉 액체 산소를 연소실에 보내서 연소하는 거고 고체 연료는 말 그대로 이 연료가 고체예요. 그래서 유기고분자 물질이고 산화제는 이걸 써서 그래서 고체 격자 형태 즉 그냥 이 두 개 합쳐서 고체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실 앞쪽의 끝에 저장된다. 이게 연소실이면 연소실의 앞쪽에 퓨얼과 옥시다이저 산화제가 있어서 만나서 이제 분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보 제트 기관
즉 다시 말해서 제트 기관과 이 고체 연료 사용 로켓은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지금 그림은 쌤이 그린 요거는 요 그림은 액체 연료 로켓 기관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퓨얼과 옥시다이즈 산화제가 있어서 컨버스천 챔버 즉 연소실에서 단지 연소해서 노즐 통해서 방출하면서 그 힘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죠. 로켓 기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사지선다를 잘 익혔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퀵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이거 2022년 화공직 7급 국가직 15분 문제인데 사실 좀 애매했죠. 그 문구들은 다 스미스 책에 있는 거라 자세히 안 읽었으면 모르는데 일단은 오토 기관이 아니고 브레이튼 기관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험에네요. 수증기 동력 플랜트, 랭킨 사이클, 내연기관, 오토 디젤, 기체 터빈, 브레이튼 사이클이다. 기체 터빈은 제트 기관, 그 다음에 로켓 기관인데 이 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팽창하는 건데 우리가 터빈, 즉 랭킨 사이클과 브레이튼 사이클이 해당되고 실린더는 오토랑 디젤이다. 참고로 카르노 사이클은 내연 기관이다. 그래서 노즐을 쓰는 것은 제트 기관 또는 로켓 기관. 그래서 제트나 로켓 나오면 무조건 노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트 기관 제가 그려놨는데 제트 기관은 뭐죠? 에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의 구분은 에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제트 기관은 에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디퓨저, 컴프레서, 컨버션 챔버, 터빈, 노즐 이렇게 구성된다. 반면에 뭐다? 로켓 기관은 뭐다? 에어가 필요 없다. 왜? 산화제가 있으니까 이 산화제가 에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 연료를 사용할지 고체 연료를 사용할지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트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고 로켓 기관은 공기가 필요 없다는 거. 그거만 익히셨으면 되고 지금 사지선다에서는 1번, 2번, 3번 이거는 참 그 암기를 안 하거나 좀 숙지를 안 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4번에 압축과 팽창이 가역 단열 과정이면 터보 제트 기관은 즉 제트 기관은 이상 가스 터빈 사이클 이상 그러니까 기체 터빈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을 따르더라. 그래서 두 개의 단열, 두 개의 정압 요거를 골랐어야 돼요. 오토는 두 개의 정적, 두 개의 단열이죠. 그래서 1, 2, 3번 모르더라도 4번에서 가스 터빈 사이클하고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서 내는 거니까 꼭 맞추시기를 바라고 다시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수증기 동력 장치를 처음에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오토, 디젤, 그 다음에 기체 터빈인 브레이튼 사이클을 배웠어요. 근데 요번에 출제된 거는 마지막인 노즐을 사용하는 제트 기관이나 로켓 기관에 대해서 시험에 냈는데 제트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다. 제트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요? 제트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로켓 기관은 공기가 필요 없다. 왜? 산화제가 있으니까. 그죠? 로켓 기관은 산화제가 있으니까 공기가 필요 없다는 거 익혀두시고 또 요 형태 entering air exhausted gases 방출가스 장치 구성 diffuser, compressor, combustion chamber, 터빈, 노즐인데 이 디퓨저가 확산하니까 꼭 압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왜요? 확산기에서 압력이 증가될 수 있다.
그거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서 내는 거니까 꼭 숙지하시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 15번. 그래서 이거는 틀린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보 제트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5번. 압축기를 줄이기 위해 확상기를 이용한다. 암기하시고, 촉방량 흐름의 압축기는 압축기를 행하며 연료는 연소실로 분사되어 연소된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그림을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방출 압력까지 나머지 팽창은 노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의 기관에 대한 기체의 속도는 유입되는 공기 속도 이상의 수준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1, 2, 3번 애매하더라도 4번에서 압축과 팽창 과정이 가역 단열 과정이면 터보 제트 기관, 즉 제트 기관의 사이클은 오토 사이클이 아니라 뭐다? 가스 터빈, 즉 기체 터빈 사이클이다. 즉 이거의 이상적인 거는 브레이튼 사이클이다.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제트 기관과 로켓 기관을 보면 아무래도 뭐 제트 기관이든 로켓 기관이든 뭐 미사일이나 비행처럼 활용할 수 있지만 제트 기관은 공기가 필요하니까 우주에서는 못 쓰죠. 그 대신에 로켓은 에어가 없어도 액체 산화제, 그다음에 고체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공기가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게 터보 제트 기관을 냈어요. 다음에는 오토나 디젤, 브레이튼 사이클, 랭킨 사이클 시험에 내겠죠. 자, 그래서 터보 제트 기관, 뭐 터보는 빼도 되고요. 제트 기관, 로켓 기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에어가 있냐 없냐, 그죠? 그리고 제트 기관의 형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디퓨저, 컴프레서, 뭐예요? 디퓨저, 확산기, 컴프레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디퓨저,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연소실, 터빈, 그 다음에 노즐, 그죠? 요게 제트 기관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 열로부터의 동력의 생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